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민입니다. 불한당 불어 한국어 까불지 마 this is my tongue. 오늘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한국 전통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런 얘기들은 문화와 세대를 넘어서 어디에나 있어요. 그리고 겉으로 보면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선녀나 기적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얘기들에 깊이 공감하게 돼요. 마치 우리의 삶 속 아주 익숙한 뭔가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요. 사실 우리가 공감하는 건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.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식, 선택이 이루어지는 방식,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는 방식이요.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보면 전체 흐름은 꽤 단순해 보여요. 결혼을 원하던 한 남자가 사슴을 도와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들의 얘기를 듣고 그중 한 명의 옷을 숨겨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얘기예요. 선녀는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머물게 되고 이후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무꾼이랑 같이 살게 돼요. 겉보기에는 평범한 삶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모든 걸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. 절대로 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규칙이 깨지게 돼요. 그리고 얘기는 아주 명확하게 결과를 보여줘요. 선녀가 옷을 되찾는 순간 떠나고 관계는 끝나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결말이 아니라 이 얘기의 핵심 규칙이 제시되는 방식이에요.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절대 돌려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처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등장해요. 얘기 속에서는 그 누구도 이 규칙을 의심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규칙이라는 이름 붙는 순간 듣는 우리도 거의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. 처음에는 이 얘기가 사랑이나 가족 혹은 운명에 대한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전혀 다른 얘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. 오히려 이것은 정성화의 힘, 즉 어떤 규칙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얘기처럼 느껴져요.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 규칙은 전혀 단순하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에요. 이 규칙은 선녀의 자유를 통제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요. 그리고 애초에 그 관계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해요. 그런데도 이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요. 금기라는 말 뒤에 가려져서 규칙이라는 이름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이죠. 이야기는 그 규칙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. 제가 정말 좋아했던 교수님이 원래 그래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.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질문을 멈추고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뭔가를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에요. 어쩌면 이 얘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비극은 그 규칙이 개좋다는 사실로만 설명돼요.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비슷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어요.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따르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. 사랑, 우정 혹은 일적인 관계까지 우리는 종종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편안함이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들을 마주해요. Of course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만큼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. 이 암묵적인 규칙이 지켜지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. 관계도 안정
안정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지만 그 안정성은 말하지 않은 것들 위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규칙이 깨지게 되면 참고 있던 것이 표현되는 순간 관계는 달라져요. 그리고 마치 말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. 제일 싫은 거. 하지만 어쩌면 말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그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은 순간에는 애초에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사랑이나 진짜 우정을 얘기할 때 편하다라는 아주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. 그런 관계에서는 깨지기 쉬운 균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런 규칙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. 이런 구조는 가족 안에서도 더 나아가 사회나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발견돼요. 어떤 규범이나 생각들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죠.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누군가 그것을 질문하는 순간 그 안정성은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떤 버전에서도 해피엔딩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. 그 관계 자체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조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.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함께 사라져요. 실패라기보다 애초에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인 거죠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.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질문하는 건 더 어렵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. 왜냐하면 그것을 질문하는 순간 그것이 지탱하고 있던 뭔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우리는 뭔가를 캐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두려운 것일지도 몰라요. Voilà. 여러분, 그냥 소녀와 나무꾼에 대한 제 생각들이었습니다. 오늘도 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as always,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눠주세요. 여러분, 안녕. 불한당 불어한 국어 까불지 마 this is my tongue 불 to the hand to the down 뜨겁게 gonna spit my 불 베베 감당할 수 있겠어